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힘을 받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대기하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 4일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를 기록할 것이라 보고 있고 이는 전월과 비교할 경우 0.1% 하락했을 것이라 점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날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더했고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은 5.7%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2.8%로 전월과 비교해 0.4% 떨어졌고 이로 인해 중기 인플레이션은 페드의 목표치인 2%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시며 이날 상승으로 지수는 12,200부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나스닥 주봉 차트는 최근 200일선을 찍으면서 반등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9월 초에 지수는 11,600부대까지 내려왔지만 이내 4일 연속 반등을 하면서 현재 지수는 12,200부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200일선을 찍은 모습은 지난 2016년 때도 보였고 그리고 2018년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앞으로도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4일 연속 상승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단순한 기술적이고 무의미한 일시적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로 인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더불어 파워 의장의 매파 기조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CPI 발표 전 변동성이 커지는 증시 성격을 이용해 단타 세력이 유입이 됐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최근 유럽 중앙은행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으로 인해 달러 안정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이 모두 증시 반등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제가 생각하는 증시 반등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 큰 폭의 물가 하락을 시장은 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된 중국 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시장은 물가 하락에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게 됐는데요. 이렇듯 시장은 이런 지표들에 놀랐고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은 4일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증시의 흐름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CPI 수치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라면 이 여파가 증시에 오랫동안 잔존할 것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CPI가 어떻게 나오든 다음 주 22일에 있을 FOMC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것과 이미 시장은 매월 발표되는 CPI의 하락을 당연시하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CPI 수치는 이전보다 다소 파급력은 약화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CPI 수치가 유의미한 결과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 예상치의 대폭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나스닥 시장은 2%대 폭등이 일어났고 만약 내일 발표되는 CPI가 7%대가 보여야만 증시는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의미한 결과는 코어 CPI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물가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준은 CPI보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더욱 중요하게 본다는 것도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컨트롤하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준은 근원 물가지수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는 6%로 이는 지난달 5.9%보다 오히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와준다면 증시는 화답을 할 것이고 한동안 증시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면 이날 1.07% 상승으로 아래 보신 RSI는 55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파이는 9월 6일 390불이라는 단기 바닥을 찍고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410불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최근 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물려있는 주식들 역시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이전 물린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앞으로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는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스파이와 V55와 같은 좋은 ETF를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애플은 아이폰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좋은 흐름세를 이어갔는데요. 애플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3.85%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54로 마감을 했습니다. 더불어 애플은 이날 최근 발표한 아이폰 14 시리즈의 사전 계약이 호조를 보이면서 4%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애플은 8월 17일 174불이라는 단기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최근 주가는 152불대까지 내려왔지만 이틀 연속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163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5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61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한번 300불을 넘어서면서 현재 주가는 304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테슬라는 AI 데이 이슈로 인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고, 항상 주가는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88.04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로 인해 옥시렌탈의 주가는 이날 1.8%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9로 마감을 했습니다. 옥시렌탈 역시 최근 51선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내려오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77불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66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은 펠로톤이 7%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펠로톤의 공동 창업자인 존 폴리가 회장직을 사임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펠로톤의 주가는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펠로톤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상승으로 현재 주가는 11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펠로톤은 여전히 순이익이 바탕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기업이고,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시장에선 순이익이 없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현금이 많고 기업의 순이익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우량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보시며 이날은 48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내일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